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들의 대한현실을, 그러니까 매트릭스 세계죠. 그들의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들은 쉽게 말하면 개별적 사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일종의 세계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에 딱 들어가면 세계관 있죠. 예컨대 뭐 서기 2025년 어디세 무슨 대륙에 뭐고 이 세계관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면 그 세계관에 따라서 모든 걸 갖다가 이제 그 세계관에 맞춰서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개별 사실 하나하나로 다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통으로 세계관 하나 펑 주면 그걸로 그냥 다 처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거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하는 일들이 그 거대한 이야기의 구조를 엑스레이를 찍어서 밝혀주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구조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싸움할 때 개별 사실 갖고 싸우잖아요. 개별 갖고 싸우면 이미 프레임에 들어간 거예요, 걔들한테.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면 벌써 걔네들한테 들어간 겁니다. 왜? 절반의 사실만 있어도 걔네들 성공한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걔들이 어떤 틀에서 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박포장기 있었죠. 박포장기 딱 두면은 박으면 이길 것 같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연속으로 돌 때는 이겨요. 그 다음에 근데 막상 돈을 딱 내고 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지죠. 그건 왜 그러냐면 가만히 떨어져서 보게 되면 그 게임 자체가, 이 프레임 자체가 애초에 이길 수 없게 디자인된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프레임 자체를 드러내는 거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바둑의 천재는 누굴까? 이세돌일까? 커제일까? 이세돌도 아니고 커제도 아닙니다. 바둑의 천재는 누구냐? 바둑판을 발명한 놈이에요. 그가 발명하면 누구든지 그 안에 놀게 돼 있습니다. 이 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판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 싸움 이겨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방한 거예요. 이미 들어가는 순간 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판에 들어가면 거부하고 니들이 깐 판이 뭐냐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니들 이런 거 하면 나하고 게임하지 않았냐? 이렇게 대중들 앞에 폭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 전체를 드러내고 그들의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 허구의 이야기 있잖아. 이야기의 전모를 드러내서 이런 거 대중들한테 그 허구성을 폭로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586 세력이잖아요. 386 세력과 586 세력이고 옛날에 운동권들이 NLPD였는데 사실 운동권의 주력은 NL이었거든요. NL이었고 지금 PD 세력들이 거기 좀 있을 겁니다. 조국도 PD였지만 지금 뭐냐 PD가 NL이고 NL의 주도권의 PD 애들이 이제 그 밑에 들어가서 이익을 공유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주류 이야기 기본적인 게 이제 NL 서사입니다. 이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직까지 민족 해방 전쟁을 하고 있다고 믿는 거죠. 요번에 그 조국 백서 보셨어요? 첫 페이지 딱 보면 황당하거든요. 이 사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대한민국에서 해방 이후에 친일파 청산이 안 돼가지고 그 적폐가 쌓여서 그 적폐가 바로 검찰이고 이 검찰이 적폐 청산을 거부한다고 조국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가요. 황당하잖아요. 그죠? 황당하지만 이게 세계관적인 구라거든요. 이거 봐요. 얘들이 구라치는 규모의 스케일을 보세요. 이런 스케일의 구라를 해요. 그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N을 되게 싫어했는데 왜냐면은 딱 왔는데 이제 군대 끝나고 나면 완전 NL판이 된 거예요. 근데 애들이 뭐 항일, 김일성 나면 항일 무장투쟁사를 읽는데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영웅담이 되냐? 거의 SF 소설이에요. 제가 딱 듣고 야 근데 너 이거 믿냐?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건 사상이 아니라 종교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운동부 시절부터 싸웠고 근데 민주노동당 가가지고는 또 그 안에 또 들어왔잖아요. 걔들하고 또 싸웠고 결국 나중에 분당됐잖아요. 그때 내가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걔들 받으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이게 잔당더라고. 평생 NL과의 싸움을 좀 하고 저는 그 민족주의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 집단주의 이런 정서인데 그 NL 서사가 있습니다. 토착예부가 있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모든 게 다 토착예부의 후손이에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보면 민주당이나 여러분들이 있는 그 당이나 어차피 친일파들이거든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같냐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논리학에서 뭐라 그러냐 발생론적 오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도둑놈이었다고 나도 도둑놈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북한 정권을 정당화하는 서사였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세울 게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민족 정통성 우리가 있다라는
그 북한 정권의 자기 정당화 서상을 이 남한 운동권들이 받아들여서 여기다 적용하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기가 뭐 남조선은 미시의 식민지고 해방해야 된다는데 저는 해방하지 마, 난 미제 식민지가 더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낡은 사고 방식들이 이제 대중들한테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좀 ML 버전인데 이거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약간 음모론 버전으로 바꿔서 이번에 조국 사건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친일파들이고 친일파의 그 수구 세력의 적폐들 이것들이 바로 검찰이고 검찰이 자기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보복을 한 게 바로 조국 사태고 조국은 희생양이다 억울하다 이렇게 되는 프레임을 만들고 전체 프레임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표적적인 진짜나 가짜나 이런 것들은 그들이 받아들인 프레임 내에서는 아주 사소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소한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거보다 작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검찰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라면 자기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해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구 잘못입니까? 일단 그 보도한 언론 잘못이에요. 이 기레기들. 지금도 앉아가지고 막 쓰고 있죠. 저런 기레기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놈들이 맨날 앉아가지고 검찰 얘기만 받았어요. 검찰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검언 유착. 그 다음에 그 여자는 그 기자가 여자가 원래 예쁘잖아.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발언까지 하고. 막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대중들한테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소가 되잖아요. 그 다음 딴 건 이건 검찰의 무리한 수사고 검찰의 보복이야. 그렇죠? 이게 다 적폐 세력들이고 개혁을 거부하기가 몸짓이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소가 되죠. 법원에는 안 가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딱 판단하면 그러면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할 때마다 개혁 과제가 생겨요. 잘못하면 이제 언론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검찰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잘못하면 이제 사법부를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개혁 과제를 갖고 매번 전문가예요. 보니까 이 세상 전체가 다 썩은 거야. 그렇죠? 다 개혁을 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들 보면 황당하더라고요. 다 수구 세력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주류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걸 자기들이 갖고 있거든요. 청와대 권력을 갖고 있지. 국회 180석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권도 지금 옛날 여러분들 지지하던 그 층들은, 그 보수층들이 지지하던 그 층들은 산업화 시대 때의 경제 주력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다 노령화됐어요. 지금 디지털 경제 주력들은 민주당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헤게모니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방송도 보세요. MBC, KBS, 그 다음에 뉴스타판이 완전히 어용 매체들, 그 다음에 팟캐스팅이 아니면 유튜브니 완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 막 조리돌림하고 사냥하고 이런 판인데, 그 다음에 학교도 시민단체도 다 저쪽 편이죠. 완전 어용이 다 됐죠. 시민단체가 닌자가 됐어요. 정권이 손에 피 묻히기 싫은 일들을 대신해서 닌자가 됐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다 고소하고 이런 식으로 돼버렸단 말이죠. 위성정당도 걔들이 만들어줬잖아요. 다 자기들 다 편이고, 지식인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놈들. 다 그쪽에 가가지고 위원회 위원장 어디에 무슨 자리 얘기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자기들 세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은 뭐예요? 수구 세력에 둘러싸여 있대요. 이런 식의 허위의식들, 그러니까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저들한테 먹혀, 그들이 돌아올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그들의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있는 커다란 이야기거든요. 이걸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돼요. 조금 더 분석을 하고, 이 ML 운동권 주류들, 윤미향 같은 걸 못 쳐내는 게 왜 그랬냐면, 사실 윤미향 쳐낼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윤미향을 못 쳐낸 게 바로 굉장히 ML 서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왜냐면 그 사람을 쳐내게 되면 위안부 문제도 있고 한일 관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쳐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쪽 그 지도부하고 이쪽 세력들하고의 그 이념적인 유대감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 NL의 특징이 뭐냐면 의리가 강해요. 우리랑 다릅니다. PD들 굉장히 공적이거든요. 공사 딱딱 구별하는데 얘들 그 구별이 없습니다. 혁명적 의리.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못 쳐내는데, 세상에 공당의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게 공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슬로건이라는 거예요. 이거 극우파들이나 떠들얘기지. 이거 완전 인종주의고, 완전 대립적 민족주의고, 이 극우파들, 이게 공당의 공식 선거 슬로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스토리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스토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들이 대중을 설득하고 있는 스토리
자체를 드러내서 이 커다란 틀, 이걸 드러내서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스토리 생산 공장이 있거든요. 이거 뉴스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뉴스를 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팩트라는 말은 뭐냐, 라틴어 팍툼에서 왔거든요. 팍툼이 PP형이에요. 과거분사형이고 원래 무슨 뜻이냐, 메이드라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뜻입니다. 그 다음 데이터란 말은 다툼에서 왔는데 다툼은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옛날에 사실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들은 뭐라서 사실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을 제작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제작하는 걸 저는 그걸 뭐라고 하냐, 프로파간다 머신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파간다 머신이 대표적인 게 유시민양 알렐레어고, 그쪽에 하는 얘가 하는 다스베이다 이런 거고, 듣자 하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거 듣는다고. 그 국회에서 다스베이드에서 하는 얘기가 국회 질의 과정 속에서 나와서 완전 돌았어, 사람들이. 그 의원들 수준이 딱 거기까지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듣지 않으니까 대표도 그걸 책 아니고 그것만 못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해야겠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어준하고 유시민이었는데 그게 진짜예요. 대통령 정말 그들이 그러니까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김어준 뉴스공장 한번 나가게 해달라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는다고 표현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세례 받은 성스러움을 입은 거예요. 성원을 입은 겁니다. 이런 식들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 음모론이 아예 공적 과정을 다 지배하는 이런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이제 주로 그 프로파간다 머신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계속 때려대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비판만 가지고는 이해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까도 그 얘기했죠. 초반에 포스트 모더니아 시대라는 거. 비판만 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비판은 뭐냐? 대안이에요. 저들이 저럴 수 있는 것도, 그래, 니들이 누구 찍을 건데. 중도층을 딱 버리고, 그래, 니들이 쟤를 찍을 거야? 이게 일종의 협박인 거잖아요. 그게 협박이 먹히지 않게 되려면 대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얘들 아니네, 싸가지 없네, 정말 미치겠네, 안 되겠네, 혼 좀 내줘야겠네. 딱 봤는데 여기가 대안이 없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그걸 그들이 믿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대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이 되려면 수권 능력이 있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레임을 깔아야 돼요. 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안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수 쪽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그 프레임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위대한 서사가 끝난 겁니다. 하나는 옛날에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이제 민주화 거쳤죠. 그러니까 산업화 서사, 그때 박정희 신화로 나타났던 산업화 서사는 이미 끝난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서사가 이번에 끝난 거예요.